신대랩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9강 SPSS 신뢰도 분석 크롬바의 알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뢰도 분석의 개념적 기초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신뢰도 분석에 대한 SPSS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 분석이란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는 보통 크롬바 알파 개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뢰도라는 게 뭐냐면 응답자들의 응답 일관성 혹은 정확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응답자들에게 반복해서 동일한 설문 문항을 가지고 질문해도 동일한 측정치를 얻을 가능성, 동일한 응답을 받을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신뢰도라고 이렇게 개념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응답자들이 측정한 여러 가지 설문 문항, 개념에 대해서 측정을 여러 문항으로 했는데 그 측정 문항들 간에 일관성 있게 측정이 됐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제 신뢰도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한번 검토할 사항은 뭐냐면 측정 문항을 측정할 때 연속형으로 속도를 측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과 범주형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분석 불가하다. 따라서 연속형 척도만 있을 때 우리가 신뢰도 분석을 할 수 있고 개념 단위 혹은 요인 단위로 우리가 분석한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요인이라고도 하고 잠재 변수라고도 하고 연구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개념이 있을 때 이 개념을 여러 개 문항으로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항들 간에는 내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내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이 어떤 설문 문항에 답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5개 문항을 지금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5 이렇게 했으면은 조금 의심스러운 이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5, 4, 5, 4, 5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응답의 그 일관성, 즉 신뢰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아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를 계속 늘리면은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문항수 늘릴 때도 선행 연구에 기초해서 문항수를 이제 늘리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뢰도 분석은 우리가 연속형 척도의 설문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혹은 요인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신뢰도가 낮은 항목이 나타났다, 설문 문항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문항은 삭제하고 다시 분석을 해서 신뢰도가 있으면 그 개념을 사용하는 것, 그 요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상황은 우리가 척도가 연속형 척도, 즉 연속형 변수로 되어 있는 개념 단위로 우리가 신뢰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척도의 실타당도 분석을 할 거예요. 이거는 특정 요인을 측정하는 각 측정 변수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지, 즉 개념적 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바로 탐색적 요인 분석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 10강부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개선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문 문항 수를 늘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가 인정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영문항이 있을 때는 리코딩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라. 그리고 신뢰도가 낮은 경우죠. 0.6 미만으로 나타나면 이거를 삭제하고 분석해라. 그리고 측정 도구의 모호성, 명확한 설문 문항을 사용해라. 그리고 응답자에서 불성실한 설문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라. 20개 문항을 측정했는데, 그래서 다 20개 문항이 5를 다 했다.
O를 했으면 이걸 좀 의심스러운 패턴으로 볼 수 있고 불성실한 응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이런 것은 아예 케이스 자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28번 사례였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는, 삭제해버리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지 구성 예시입니다. 제가 개념 단위 혹은 요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뢰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5문항, 4문항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설문문항들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예컨대 설문문항이 지각된 유용성인데 4개 문항으로 측정을 했네요. 그리고 지각된 사용 용이성인데 이것도 지금 4개 문항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척도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고 1에서 5점 척도를 가지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만약에 이 한 개 문항밖에 없다, 이건 없었다 그러면은 이 지각된 유용성이 한 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면 신뢰도 분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도 분석을 하지 않아야 되고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4개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4개, 2개 이상이면 우리는 신뢰도 분석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4개는 이런 문항들이고요. 여기도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단위로 이제 우리가 신뢰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4개를 다 넣고 분석하고 한 번 하고 또 다음에 또 다음 개념에 대해서 또 한 번 넣고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개념 단위로 분석을 한 번씩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롬바 알파 계수 계산하는 것을 간단히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항목 통계량, 크롬바 알파 계수를 계산할 때 항목 통계량이 있는데 각 항목 4가지가 있었잖아요. 유용성은 이 4가지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표준 편차의 제곱, 표준 편차를 2번 곱한 게 제곱이죠. 그것은 이게 뭐냐면 그게 각 문항의 분산이 되는 거예요. 각 문항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0.717을 2번 곱하면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제곱을 하면은 이제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각 문항이 분산이 되는 거고요. 이 전체에 대한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척도 통계량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전체 문항 합의 분산이에요. 전체 문항을 다 합해서 분산된 것이 바로 척도 통계량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공식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표준화 편차를 이제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것이 이제 여기 되겠죠. 이렇게 돼서 요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다 제곱해서 더한 거를 각 문항 전체 문항 합의 분산,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이제 5.928이죠. 5.928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문항 수가 여기서는 4개잖아요. 그러니까 4개 4-1 4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가 4-1 4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0.863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이거는 유용성이죠. 지각된 유용성의 신뢰도 알파, 즉 크롬바 알파 개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크롬바 알파 개수가 이렇게 계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뢰도 알파 개수를 통해서 이용해서 이제 신뢰도 분석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0.5에서 6까지는 신뢰도가 나쁘다, 푸어하다. 그 다음에 0.6에서 7까지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 즉 수용 가능하다. 7에서 9까지는 굿, 신뢰도가 높다. 그 다음에 0.9 이상은 신뢰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고요. 0.5 미만이면 이제 그 해당 측정 문항은 삭제를 해야 되는, 이제 해당 문항은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0.5가 넘으면 이제 신뢰도가 나쁜 상태지만 이제 이 중에 특히 한 0.6 이상
기준이 0.06 이상이 되면 우리가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분석 SPSS 실습을 이제 함께 해봐야 되는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실습 6-1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94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94페이지 나와 있는데, 분석 데이터는 제6장 신뢰도 분석 데이터하고 여기를 통해서 그런 알파 개수를 산출해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문항이 4개고요. 사용 용이성에 대한 문항이 또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에 대해서 한번 신뢰도 분석하고, 또 이것도 두 번째로 신뢰도 분석을 또 하고, 이렇게 각각 개념에 대해서,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도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5점 척도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답은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이래서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성 다 연속형 변수죠. 연속형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데이터는 제6장 신뢰도 분석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 분석 방법 메뉴는 이제 척도 분석이 있어요. 척도 분석의 신뢰도 분석을 통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신뢰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력 결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각된 유용성은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0.865가 나왔어요. 865가 나왔기 때문에 굿이죠. 굿, 신뢰도가 높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항목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N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120개가 되겠고요.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이 밑에 0.886인데 이것도 신뢰도가 매우 높은 이제 상태죠. 신뢰도가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굿이라고 우리 영어로는 표현할 수가 있겠고,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뢰도 분석할 때 이 항목 통계량에서 어떤 항목이 삭제든, 한 항목을 삭제했을 때 그런 알파 개수가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잘 보시면 좋겠는데, 그냥 전체 지금 신뢰도 분석 한번 했을 때 얼마가 나왔냐면 0.865가 나왔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용성 2를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신뢰도 높은 게 쭉 846이고 831, 816 이렇게 있는데 가장 낮은 게 822잖아요. 만약 이거를 삭제했다, 유용성 3을 삭제하는 거죠. 삭제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가 나왔냐면 812가 나왔어요. 0.812가. 이걸 유용성 3을 삭제하면 0.812가 나왔는데, 지금 어때요? 우리는 865가 이제 전체 4개를 했을 때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것보다, 이 숫자보다 이게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항목을 삭제할 필요가 없죠. 삭제 필요성이 없다. 필요성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요 값보다, 왼쪽의 값보다 여기 있는 값이 더 높아질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그걸 그 항목을 이제 이 중에서 하나를 삭제하면 신뢰도가 개선이 되겠죠. 여기 두 번째도 이제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대한 결과들이 여기 쭉 있어요. 저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873 요 부분, 즉 사용 용이성 2를 이제 우리가 제거하면 0.873이 신뢰도 알파 개수로 계산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4개를 다 했을 때 88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보다 다 이게 커요. 높아요. 이게 높죠?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삭제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모든 이제 항목, 즉 다시 말하면 지각된 유용성 4개 문항, 그 다음에 지각된 사용 유용성 4개 문항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후의 분석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 실습 6-1 교재는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로 가겠습니다. 열기를 이제 가야 되는데요. 열기 데이터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6장 신뢰도 분석 데이터 선택하시고 열기 버튼 눌러주세요.
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개념 단위, 즉 유인 단위로 크롬바 알파를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유용성, 지각된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 용이성에 대해서 이제 분석 두 번째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먼저 지각된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죠. 자, 분석 메뉴에서 쭉 내려와서 척도 분석까지 보시고요. 오른쪽으로 신뢰도 분석 눌러주세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유용성 4를 왼쪽 마우스 누르세요. 그럼 선택이 되고 오른쪽으로 보내시고요. 옵션에서 통계량 눌러주시고 항목 척도, 항목 제거 시 척도를 눌러주세요. 클릭하시고 계속 버튼,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케이스가 120개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통계량에 보니까 0.865, 크롬바 알파 개수가 0.865고 항목수, 포함된 항목수는 4개입니다. 그리고 항목 통계량에 평균과 표준 편차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항목 총계 통계량에서 항목이 삭제되었을 때 크롬바 알파 개수가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가장 높은 게 0.846인데 유용성 2를 삭제했을 때 크롬바 알파 개수가 0.846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용성 2를 그럼 삭제해야 될까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신뢰도 통계량에 보니까 어때요? 865가 나왔어요. 865가 더 여기 삭제했을 때 846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이 유용성 2는 삭제할 필요가 없는 이제 문항이 되겠죠. 따라서 그냥 애초대로 항목수 4개를 그냥 그대로 각각의 측정 변수로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겠습니다. 분석 들어가시고 척도 분석에 신뢰도 분석 다시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유용성 여기서부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4번 누르시면 이렇게 되는데 왼쪽으로 보내시고 사용 용이성부터 시작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4까지 왼쪽 마우스 눌러주시면 선택이 되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량은 이미 앞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계속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또 나왔어요. 120개고 지각된 사용 용이성의 크롬바 알파 개수는 886이 나왔네요. 886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항목 통계량 평균 표준 편차 참고하시고 항목이 삭제되는 경우 크롬바 알파 개수도 여기도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873이 나왔네요. 873인데 사용 용이성 1번을 제거했을 때 873이 된다는 얘기예요. 크롬바 알파 개수가.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886이잖아요. 이게 더 높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삭제할 항목이 없는 거죠. 사실은 사용 용이성 1, 2, 3, 4 중에 삭제할 항목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제9강 SPSS 신뢰도 분석 크롬바의 알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